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오후 7시 19분입니다. 지금 온도가 8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쌀쌀합니다. 좀 전에 한 15분 전에 여기 우리 아파트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낮에 이제 우리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래 보면은 얼핏 보면 깨끗합니다. 이 지금 아파트 주변이. 그런데 근데 그 청소부들이 또 가고 나면은 또 그분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눈에 뭐 안 본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뭐 담배 꽁초하고 담배 다 피우고 나면은 그 빈갑 또 이제 뭐 이런 게 물 마시고 나면 또 버린 페트병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파트 바깥에 도로변에 차가 다니는 그 도로 옆에 인도 그 옆에 또 담배 꽁초를 많이 뭐 버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주었습니다. 거의 하루 일과인데 그래서 저는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뭐 몇 번 했습니다만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공무원 그만둔 것이 2016년이니까 9년 됐죠. 9년. 49년 전에는 이제 공무원이었고, 지금 공무원 그만둔 지가 9년째입니다. 2016년 6월 30일까지 공무원으로 있었고, 그때의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점심시간 되면은, 저기에 제가 이제 중동부 수도사업소도 있었고, 그 부산에,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그 부산 영주동 보면은 그 코모도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텔이 아주 오래된 호텔입니다. 그게. 호텔이 한 50년 됐을 겁니다. 코모도 호텔. 예. 영주동에 있어요. 그 부산역에서 조금 올라오면 있어요. 그 코모도 호텔 바로 옆에 보면은 남성여고가 있고 조금 떨어졌지. 남성여고 앞에는 이제 메리놀 병원이 있고 메리놀 병원 앞에는 또 중구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놀 병원 중구청 남성여고 바로 그 사이에 우리 중동부 수도사업소가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한 2년인가 3년 있었습니다. 그 점심시간 되면 항상 내가 청소를 해요. 그때는 정신도 많이 내가 굶을 때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정신도 굶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굶을 때도 많았어요. 일부러 잘 안 먹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뭐 점심 먹을 때도 많고 안 먹을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점심을 안 먹게 되면은 바로 그 옆이 이제 그 중구청하고 우리 수도사업소 바로 옆에 보면은 배수지예요. 배수지가 이제 워낙 경치가 좋고 이제 좋으니까 그걸 이제 개방을 했어요. 개방해가지고 딱 거기 가면은 정말 그 평온한 게 정말 그 공원처럼 딱 느껴져요. 가을 되면은 그 벤치가 있어가지고 벤치가 있는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지만은 특히 가을에는 그 벤치 위에 앉으면은 정말 그 가을의 그 느낌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 문정숙 그 영화 배우죠. 문정숙 님이 불렀던 나는 가야지 그런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 만추를 좀 느낄 수도 있고 만추 그 문정숙 씨가 출연한 영화 아닙니까? 만추.
가을은 못 잊을 사랑을 위해. 요즘 목소리가 잘 안 논다. 안 놉니다. 가랑잎은 조용히 지고 또 져도 그 벤치 위에 앉으면 딱 그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그 세월이 가면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그런데 이제 그 배수지 쪽에 보면은 저녁으로 이제 젊은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애들,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 막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담배도 피우고 또 이렇게 많이 어지를 놓고 가요. 소주병도 보이기도 하고 담배꽁초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놀았으면은 자기들이 먹고 놀은 걸 가져가야 되잖아. 그게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예? 그냥 그대로 놔두고 와버리는 거야.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나는 이제 거기 가서 죽습니다. 어떨 때는 병이 깨진 것도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 밟으면. 그런 걸 오래 했어요. 그 강서 사업소 있을 때도 그렇고. 하여튼 나는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어떨 때 근무하다 보면 양복, 와이셔츠 입을 때도 있어요.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도 찢겨가지고 그 담배꽁초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래요. 야, 김주사. 아니, 와이셔츠 입고 어떻게 넥타이 메고 깨끗한 신사지. 그래가지고 그 담배꽁초를 어떻게 길가에 있는 담배꽁초를 줍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내가 죽고 나면은 뒷사람이 기분이 좋잖아. 뒷사람이. 내가 한번 이렇게 수고스럽게 하면은 딴 사람들 기분이 좋잖아요. 딴 사람 기분 좋으면은 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2025년 3월 31일 허경영 우리 이제 신인님께서 하신 말씀이 찾아오신 지지자님을 상대로 해서 5분 정도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할 때에 남을 위해서 살 때는 그게 행복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그게 불행하다. 그렇게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머리 철들고, 그러니까 사춘기 지나고, 사춘기 때부터 자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독서를 그렇게 내한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된다. 그걸 아주 유난스럽게 내한테 강조를 많이 했다고. 그 친구도 이제 늘 책을 읽고, 책이 손에서 떨어지질 않은 친구인데 그 습관을 들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106세 나신 1920년생이니까 김명석 교수님께서, 그분이 요즘 김명석 교수님께서는 여하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분이 한평생, 그 당시에 1973년도니까 그때는 김명석 교수님이 60되기 전이에요. 54살 정도 됐는데 그때 이미 그분의 자서전이 남았다고요.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10권짜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50년을 해고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래 보면서 그분은 이제 동서양의 수많은 그 고전
철학, 문학, 서적을 거의 다 독파하신 분이거든. 심지어는 신학 공부까지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정신적인 엑기스를 그냥 그대로 내가 이제 내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의 이제 총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이제 남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은, 자기가 정말로 잘 되려고 하면은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예수의 말이지. 예수의 말을 이제 이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나는 20살 되기 전에, 아유, 그것이 내 뭐야, 신인님께서, 유전자가 92자라 그랬잖아요. 개수가, 이 자자는 억조경, 해, 자량 할 때 자자. 92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DNA가 1에 8,400경인가 그렇고, 세포하고 염색체, 그 다음 DNA,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그런데 그 유전자 하나하나에 그것이 꽉 박혀 있었다고. 내 몸 전체에 그것이 꽉 들어찬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이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남을 위해서 사느냐, 무료급식 하는 것도 좋고, 호경영 신인님은 한평생 봉사만 하신 분인데, 무료급식 하시는 것도 좋고, 불교 성전 같은 책을 또 이렇게 줘가지고, 불교에 눈을 뜨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이제 눈을 뜨게 해주는 거, 예수의 정신에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성경책을 많이 보급해주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는 무료급식하고 책을 이렇게 보급하고 그런 한 적은 없어요. 없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김영숙 교수님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아버님도 이제 기독교인이고, 철두철미한 기독교인 집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래, 목사님의 정신이 무언가, 그것을 이제 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죽고, 사후 문제를 아주 진짜 생각을 하는 거라. 사람은 한 번 죽거나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목사님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기독교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걸 그리고 목사님에게 왜 그렇게 끌렸느냐 그러면은, 그 매혹된 영혼이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는데, 하여튼 나는 그분한테 굉장히 끌렸다고. 그 목사님 얘기 이제 그렇게 되게 끌린 거지. 남자가 여자한테 끌리듯이 그냥 나는 스승님한테 끌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목사님 보시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책 보면 그렇게 된다고. 나는 그렇게 훌륭하신 스승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는 아주 나는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영혼을 다 구제해야 되는데, 그런 방면에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그래, 담배 꽁초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내가 격분을 해가지고 이 자식들 담배 사러 오면은 네가 피운 그 필터, 꽁초, 그걸 20개 가져와야 담배를 팔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한 달 전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유튜브처럼. 이러는데 어제 아래 토요일 날 허경영 시인님께서 그 말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법을 만든다 그러더라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법을 만들면은 좀 표가 안 찍어주니까,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만든다 그러더라고. 아이, 그건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담배꽁초를 하나 버리게 되면은, 허용을 하게 되면은 쓰레기가 쓰레기를 불러요.
자석이 돼가지고 저게 뭐야 그 뉴욕에 그 실험을 했잖아요. 어떤 주차장에 그 공터에 주차장이 아니고 일반 공터에다가 이제 차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유리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차 유리창을 깼어요. 걸어 놓으면은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지나가면서 쓰레기 하나 부르잖아요. 그럼 또 버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 버리고 더 큰 쓰레기 불어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막 쓰레기 동산이 돼버린다고. 돌멩이를 차 유리를 하나 깼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쓰레기 더미가 된다고. 쓰레기 산이 돼버린다고. 그렇듯이 담배꽁초를 하나 이렇게 버리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거기 담배꽁초만 버리면 좀 추적잖아요. 추적게 되면은 거기다가 담배 피우고 나면은 빈갑을 또 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면은 이제 커피 마시고 나면은 그 페트병도 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막 추적으니까 침하고 가래를 뱉는다고. 그럼 또 쓰레기를 불러들인다고. 그러면은 추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쓰레기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그것만 버리면 없애버리게 되면은 아주 깨끗해져요. 그래서 나는 시인님께서 이제 금액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는 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때는 시인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사람이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 지금 안 그래도 요즘은 더 어렵고 지금 우리 회사가 그 연령 제한이 없었거든요. 연령, 그러니까 80세든 90세든 100세든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해라. 이제 이런 방침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 나이도 연령을 또 제한하고 봉급도 어느 정도 되면 동결시키고 또 깎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뭐 그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빚을 내 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주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환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그 탄핵 정국이 돼가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는 좀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러니까 담배를 피우잖아요. 담배 피우면서 기분 좋다 이래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드물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담배 피울 때 거기에서 뭐 싫은 표정을 짓는다든지 뭐 담배꽁초 왜 함부로 버렸냐 그런 말 하게 되면은 아니 그 어제 아래는 말이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 자기한테 무슨 뭐 전혀 그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무조건 뭐 칼로 찔러가지고 한 사람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아무런 그 사람한테 뭐라 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막 뭐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묻지마 사련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일어나는데 자기한테 야 임마 그 담배 막 거기 버리면 되나, 침 함부로 뱉으면 되나 그런 말 해보라고. 안 그래도 무조건 뭐 찔러 죽이고 싶은데 말이지. 거기 뭐 잘됐다 해가지고 사람한테 해를 가하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못하지. 진짜 묻지마 살인이 있잖아요. 뭐 여러 번 있지. 뭐 아침에 뭐야 등산 가는데 뭐 묻지마 살인을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말이지. 겁나요. 그런데 그 젊은 애들 좀 속이 상해가지고 뭐 좀 잘 안 풀리니까 무엇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담배를 피우고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런 말 해보라고요. 진짜고 큰일 나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아래는 이제 요즘 이제 산에 불이 많이 나니까 저게 이제 지금 좀 꺼졌지만은 경북 안동 그 어성하고 뭐 이런데 산불 많이 났잖아요. 뭐 산불 피해자가 2만 명인가 불이 완전히 타가지고 뭐 집이 완전히 홀라당 다 타버렸잖아. 그것이 이제
그 담배를 피워가지고 아무데나 버렸어. 이제 그렇다. 이제 요즘 뭐 윤달이 들어서 가지고 산소 손 보면서 담배불에 발화가 됐던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그 내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전매청은 이제 아마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갈수록 이제 이거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뭐 강가에 보면은 그 스티로폼하고 막 오물 찌꺼기가 엄청 많습니다. 스티로폼하고 페트병하고 그 낙동강 멀리서 보면 깨끗하고 뭐 좋지.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라고 엄청 추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아마 그 허경영 시인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한 달이면 싹 정리돼 버린다고. 허경영 대통령이 되시면은 지금 이제 뭐 그 5급 공무원들 뭐 앉아서 뭐 이렇게 시간만 때우는 그런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게 된다고. 불알에 요랑 소리 난다고. 그냥 대통령이 그러면 밑에 막 초스파르타 식으로 하란단 말이야. 대통령이 사자가 돼버리면 밑에 그 애들까지도 전부 다 구급 공무원까지도 전부 다 사자가 돼가지고 그냥 확 바꿔버리거든. 그냥 장관들 조인트가 막 까는데 막 정신을 버쩍버쩍 들게 하는데 그래 되나 이게 싹 한 달이면 다 바꿔버린다고. 그리고 오늘도 노래 잘 불러가지고 2만무 받은 사람도 있대요. 2만무, 만무 뭐 이렇게 레벨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어제는 최선우 진희님 레벨 측정을 하니까 무한대가 오대요. 진인이라서 그런가? 최선우 진희님을 내가 언제 봤느냐 하니까 2018년도인가 그때 봤어요. 하늘군 가니까 그때 있더라고. 그때는 뭐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때는 최선우 진희님 보고 진인이라는 말도 안 했을 때야. 그때 처음 왔었을 때라고. 그 의사라 그러더라고. 보고 그때 이제 이동섭 사회자도 오고 뭐 그 무렵이에요. 2018년 전부 다 2018년도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최선우 진희님도 2018년쯤 돼서 왔을 거야. 그때는 뭐 자기가 의사라고 그러고 키도 쪼매난 사람이 내하고 그때 잠깐 대화를 했어요. 내 기독교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 그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도 하고 라즈윗인가 뭐 수영기 일주간 사람 그 사람 공부도 했고 또 강정산도 공부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해보니까 이거 같은 정산도 내하고 상생방송할 때 자기가 돈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얼핏 이야기했어요 그때 만났을 때. 그런데 기독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아니 뭐 있는 말 그대로 한다고. 내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야가 뭐 도사 앞에서 요령한다나 속으로 나는 뭐 더하고 덜하고 없습니다. 가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야가 이 도사 앞에서 요령한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인인 줄은 내가 모르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최선우 진인이 이제 뭐 전생이 석가모니고 강정산이고 또 진표가 아니고 진묵스님이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죽고 이제 열반에 들고 한 500년 뒤에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리고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은 뭐 했는가 모르지. 최선우 진희님이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요. 석가모니로 있다가 이제 다시 환생해가지고 또 뭐라 있다가 하여튼 내가 그 기독교를 열심히 했어요. 할 때 내가 그래서 아니 정말 그 도사 앞에서 요령한다나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뭐 공자 앞에서 문자서나 이런 말이지. 그리고 이제 식모 앞에서 행주 빠나, 식모 앞에서 행주를 빠느냐고, 은행 앞에서 짤짤이 하느냐고,
짤짤이 손에 굿을 놓고 이렇게 어찐 이상 하는 거, 짤짤이. 그 은행 앞에서 짤짤이 하면 되겠느냐고. 은행에 돈이 많은 곳인데 그 앞에서 손 안에 그 돈 10원짜리 몇 개 해봐야 그 몇 개 되느냐고. 그래서 쓰는 문자가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말로. 그런데 그만큼 나도 이제 기독교에 모든 것을 바쳤으니까, 뭐 기독교 신앙하는데 모든 걸 바친 사람이야 오죽이나 많겠느냐고. 하지만은 뭐 추기경 내 여러 번 이야기하죠. 추기경 신부 목사 교회 권사 집사 장로 다 끌어모다 봐봐야 먼지도 안 되게 본다고. 너무 이 사람 이거 김성기 이 사람 이건 너무 이렇게 남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은 당하세요. 보지 마시고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신앙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 보라고 그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지동설이 확실하게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가 나오기 이전에는 전부 다 천동설이야. 어? 누가 아무리 뛰어나고 날고 기고 뛰어도 다 천동설이라고. 뭐 갈릴레이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지동설이 확실됐거든. 단 한 사람도 신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과연 이제 내일 4월 1일인데 내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여기를 재판관 임명 안 하게 되면은 바로 탄핵이 들어가요. 탄핵이 들어가게 되고, 과연 오늘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선고 날짜를 잡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폭풍 전야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내가 뭐 아침에도 낮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큰 안목으로 보면은 윤석열 시대는 같다고 봐요. 뭐 5대 3이다. 뭐 어떻게 하는데 난 탄핵달이라 봐요. 그리고 뭐 4월 18일 전에는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또 두고 봐야 되죠.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나는 그래 봐요. 탄핵이 나는 될 것 같은데 혹 안 된다 하더라도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허경영 신인님이 등장과에 연관이 있다고. 우리나라 탄핵 전국이 돼가지고 이제 저기 중동 지방에 좀 후티족을 이제 이렇게 미국이 막 세게 막 조지는 것 같은데, 그게 그 뒤에는 후티 뒤에는 이제 저기 이란이 있고, 이란 핵 문제로 지금 미국이 후티를 조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후티족이 미국 항공모함을 이렇게 혼냈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에 이제 내가 알아봐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기 세상 돌아보기 그 유튜브도 아직 못 봤거든요. 차세대 이제 전투기가 뭐 6세대 전투기 그것을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행기도 다 생산하고 6세대 전투기 그리고 이제 해군력도 이제 미국이 군함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런 걸 전부 다 우리나라에 이제 의존을 하고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국군은 어마무시하게 밝단 말이야. 세계 제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것을 역행하는 윤석열이가 다시 들어가겠느냐고. 만약에 인용이 돼가서 탄핵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온다 하더라도 그 한 달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자,
21대 대통령이 뭐 누가 될지는 모르죠. 이재명이가 될지 뭐 혹시 뭐 허경영 시인님께서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대통령 출마만 하면 당선이지. 과연 출마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우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계 일가 통일 정부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니까 조금 더디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뭐 안티들이 많이 이제 뭐 있고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그 안티들도 만약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5년 전에 2020년 4.15 총선 때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150명 전원이 150명 이상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해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뭐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든지 안 그러면 2022년 3구 대선 때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 그 안티들이 한 사람도 없을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아닌가 가짜가 아닌가 이제 이래가지고 뭐 좀 마음이 이제 헷가닥거린 건데 그 마음을 그랬으면 되는가. 그 김영삼 대통령도 그 뭐야 삼성 개헌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삼성 개헌해가지고 그때 7대 대통령으로 놓을 때에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 경선을 했잖아요. 했을 때 그때 김대중한테 졌거든. 저거 차남바를 바꿨어요. 1975로. 그러니까 1975에는 1975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뒤지 1971년에서 4년 뒤가 1975인데 1975년에서는 나이가 자기가 대통령 된다 이래 생각하고 차남바도 1975로 바꿨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기는 그 뒤에 18년 지나서 됐잖아. 1992년에 됐으니까. 그러니까 1992년 12월 달에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김대중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지고 20년 뒤에 됐다고. 김영삼이도 그렇다고. 허경영 시인님께서는 네 번째 출마하는 건 이는 틀림없이 당선이 되고 그것을 틀림없이 발판을 해서 세계 통일을 해 나가는 건 틀림없는데 그게 과연 원래 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을 거쳐서 5년 뒤에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허경영 시인님께서 등장할 때는 2030년이다 그런 말도 하셨어요. 하셨다고. 그러면은 뭐 또 기다려보는 거지. 또 이재명이는 만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이보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100만 배 낫다고. 그 사람이 이재명 씨가 노상 굴리 나가는 것이 뭐 경찰서, 검찰, 법원에 출퇴근하다시피 한다고.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 과정에서도 그 시간을 내서 정치를 한 것이 경기도를 최고 1등으로 만들고 성남시를 최고 1등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재명 씨가 국정에만 전념하면 얼마나 우리나라를 부강시키겠느냐고. 그리고 이재명 시대가 오히려 이재명 씨가 훌륭한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허경영 신인님에 비하면은 그는 뭐 100만 분지 1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허경영 신인님은 태양이면은 이재명이는 반딧불 정도는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께서 정치하면 얼마나 좋아. 자, 오늘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탄핵 전국에 과연 언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날짜를 잡는가.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흔 얘기를 아마 임명 안 할 것 같은데, 그래 되면은 이제 국회에서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그만하겠습니다. 저 레벨이 무한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최선우 진희님이.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